매수가는 10만 6,200원이고요.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정말 속상하네요. 사드 해결되고 좋았는데 다시 하락합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화장품입니다. 매수가는 16,000원에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1월 초에 매수한 후에 잠깐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수익이 났는데 더 오르지 못하고 줄줄이 하락합니다. 두 종목 모두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서 답답해 보이시는데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는 답답할 겁니다. 사실 현재의 가격대역에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중기 포트로 두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가격대역에서 저점 매수할 수도 있는데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자금적인 여력이나 자금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겠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고 보유해도 괜찮은 관점이지 않을까. 오히려 자금이 크거나 아니면은 여유 자금이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안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호텔신라 이거 참 좋은 종목인데 많이 빠졌어요. 툭 하고 빠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호텔신라. 이 호텔신라가요. 최근에 실적을 가만히 이렇게 찾아보면은 진짜 매출 5조 원, 5조 달성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진짜 호텔신라로서는 최대치를 경신했다라고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싹 올라왔죠.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매를 할 때에는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 포인트겠죠. 여기서 사면은 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요 포인트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 241선이거든요. 그래서 241선 위에 올라오는 첫 봉에서 매수를 하면 주가는 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죠. 지금은 그 240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겠죠. 주가는 굉장히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샀다라고 한다면 240 라인에서 샀어야 되는 거고 240 라인에서 주가가 오른 이후에 11선 라인을 이탈하는 요 부분에서 파는 것. 그러니까 발바닥이 아니라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이 전략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했는데요. 너무 이쪽에서 10만 6천 원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과열된 부분에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판단에 대한 타이밍을 약간 놓치고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설날 28일 날 설날 이후에 개파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갭에 대한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나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현재의 가격대역에서는 홀딩을 하시고 약간 좀 길게 가져가시고 뭐 추가적으로 뭐 나는 급하다라고 한다면 이 갭에 대한 부분을 뚫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95,000원.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여유가 있다면은 홀딩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까요? 한국화장품입니다. 역시 화장품 주식을 중국 관련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도 240 라인에서 움직인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일찍 샀으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낮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12,900원에 샀으니까 12,900원이면 요 부분에서 샀거든요. 21선 타고. 그러니까 시청자분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주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네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발목에서 사서 목에서 사서 어깨에 팔면은 굉장히 유리한 건데 그 어깨에 대한 라인이 벌써 11선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주가에 대한 수익은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타이밍을 놓쳤고 주가에 대한 부분은 내렸죠. 그래도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덜 내린 편에 속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수급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실제 한국 화장품이 특징이 뭐냐면은 색조 화장품의 색조 화장품의 일가견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색조라는 것은 뭐냐면 얼굴을 붉게 아니면은 노랗게 아니면 파랗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색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지금 하고 있는 색조 관련돼 있는 여건의 그 화장품들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된다.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하는 요 상황까지는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오한폐렴이나 뭐 여타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확대돼서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그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뭐 3월달, 4월달까지 요때까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온다. 그리고 한한령에 관련된 부분이 풀린다. 이때까지는 견뎌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